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후에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폭락이 올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비관론과는 다르게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 이후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한국 증시가 과연 삼성전자가 8만 원, 그리고 코스피 지수 3선이 다시 동시에 회복되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사안들 자세하게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오미크론 공포를 벗어나면서 지금 3거래 연속해서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또 예쁜 브로치를 달고 오셨습니다. 네, 사실은 다시 반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네. 강수민 이렇게 캐스터께서 하는데 전 앵커가 저한테 선물을 줬더만요. 그래서 이걸 달고 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어색한데 저는요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이 오지 않을까 한국 증시에서 이런 그 기대에 따른 전 앵커의 그 기대 시청자분에 대한 이렇게 바람을 담아서 바람을 예.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오늘 미국에서 월가를 통화하다가 예전에 어떤 프로인지 묻고 더블로가 이라는 표현을 썼죠. 네. 그래서 제가 전 앵커한테 영어를 잘하시는 분입니다는 영어 표현이 뭘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쭙고 싶은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전 앵커가 당혹스럽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제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표현을 이전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앞으로 가라 하는 묻고 더블로가가 아마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드라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영화 속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했더니 shut up. 아마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 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중간중간 끼면서 예. shut up이라는 term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shut up and double up 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묻고 더블어가 해서 연말까지 올해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요. 정치적 측면에서 이걸 다 극복하고 주가가 좀 계속해서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오늘 3일 전에 우리가 주가가 반등했을 때 그 이전까지 4거래 연속 떨어졌을 때 주가가 반등의 성격을 놓고 한 달 전에 오미크론이 발생 직후에 반등했을 때 데드캣 바운드가 달리 체리피킹이라는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재봉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반등의 계기가 되면서 어제 FDA가 파이자를 먹는 치료제를 이제 했죠. 오늘은 머크도 그렇죠. 다시 한번 했죠. 그래서 탈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기대가 어제까지 형성해서 주가를 고려했던 배경인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국가에서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중요한 국가에서 남아공과 영국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경증 보고서요. 경증 보고서는 오미크론이 과거 델타 변이보다는 사실 전염이 확산되지만 그렇게 증증 환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보고서가 되면서 오미크론 이렇게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미크론의 경증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태에서는 오늘 발표했던 게 11월 내부재 소비 증가율. 이건 이제 선택적 소비 이론 그래서 필수적 소비, 선택적 소비라는 표현을 써서 네. 지금은 미국의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선택적 소비의 경제 상승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내부재 소비 증가율의 선택적 소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이게 예상치를 좀 상회했습니다. 그러면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하는. 그래서 어제도 3분기의 최종 확정치가 2.3% 되면서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1%를 감안해 본다면 비록 2분기의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잠재 성장의 GDP 갭상으로는 플러스 0.2%포인트의 인플레 갭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연장성 차원에서 오늘 경제와 관련해서 사실 내부재 소비 증가율이 예상치를 이렇게 상회했고요. 또 근원 PCE, 이건 이제 핵심 코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핵심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근원 PCE 물가 상승률도 4.7% 예상치를 상회했죠. 40년 만에 최고라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사실 그런 네 가지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골디락스, 그다음에 저성장 고물가 스태그네이션, 그다음에 저성장 저물가
디플레이션. 근데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고성장의 저물가가 가장 좋지만 고성장의 고물가도 괜찮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 차원에서 사실 그 고성장 고물가에 대한 어떤 장세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오늘 3대 주가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남아공과 영국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오미크론은 네. 남아공이 발병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영국은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가장 정책적으로 보리스 존슨이 사실 그 축출설 얘기가 네. 나올 정도로 오락가던 국가이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상징성이 큰 국가가 바로 남아공과 영국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슷한 시간에 동시에 그 경증 보고서가 받아보니까 이게 상징성 있는 두 국가에서 경증 보고서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데 상당히 도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미크론의 발병지인 남아공에서는 원래는 오미크론이 시청자 여러분 11월 달 그 말에 이렇게 발병돼서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90개국 넘는 국가에서 지금 우세종이냐 이건 이제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는 원래는 한 2주 정도가 필요했다 보고서가 근데 상당히 신중해서 이번에 발표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병지에서 경증 보고서 그다음에 어제 그 모처럼 그 영국의 그 총리께서 재봉쇄 오미크론이 너무 좀 과잉된 것 같다 해서 재봉쇄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불식시켰죠. 이런 것이 함께 돼서 미국에 대해서 오미크론이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바이든 그다음에 파이자 머크 이런 거 함께 굉장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월가에서 화제가 된 부분은 오미크론 우려와 공포가 좀 완화되면서 지난주에 발표됐던 페드의 경제 전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증시 앞날에 있어서는 네. 사실 급진적 축일 전략의 추진에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가장 그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올해 마지막 회의 결과를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 논리성을 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출구 전략이 굉장히 빨랐죠. 금리가 엊그제까지 연계시키지 않겠다 이런 표현에서 내년에 그 세 차례 정도, 네. 여러분 뭐 두 차례 얘기하는데 세 차례 정도가 월가의 그 지배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여졌고요. 테이퍼링 규모도 배로 늘렸죠.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오미크론에 따라서 그동안 울트라 금융 완화를 해소하겠다, 정상화시키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급진적인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경제 전망은 내년 성장률과 관련해서 9월의 전망치 3.8%에서 거꾸로 올렸죠. 4.0%로. 이런 상태인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급진적인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데 사실 미국의 그 페드가 지난 12월 전망 때 내년 성장률을 거꾸로 9월 전망에 3.8에서 4.0% 올렸을까? 그동안 페드가 인플레 문제 관련해서 파월이라든가 이런 그 페드 인사들이 일시적이다 해서 11월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페드에 대한 신뢰, 파월에 대한 신뢰가 예측력이 굉장히 떨어졌던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월 회의에 경제 전망에서 보면 성장률을 올리고 네. 통화 정책은 급진적인 통화 정책이다 보니까 저게 맞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퀘션을 그렸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재봉쇄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위드 오미크론 시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걸 기점으로 해서 이게 우서장이 된다면 오미크론에 대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투자 관점에서 보면 월가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 이런 거다 보니까 내년에 그 성장률은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지 않느냐, 성장 훼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네.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지난주에 이렇게 발표했던 통화 정책과 경기와의 미스매치인 부분에 따른 의심점이 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것이 페드가 오랜만에 월가의 그 전망이 신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페드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된다면 이 급진적인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도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남아있는 게 뭘까 하는 네.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인플레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지난번 비교해 드렸습니다는 금융위기에 추진됐던 2013년에
버냉키 의장의 테이퍼링 관련된 언급 이후에 추진했던 금융위기 출구 전략과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에 의해서 출구 전략과 비교해 드렸습니다는 당시에는 시스템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치유하는 쪽에 출구 전략이 추가됐으니까 환자가 중병 환자에서 수술이 끝나더라도 경제 복원력, 리질런스를 하기 위해선 재활 훈련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갑작스럽게 출구 전략에서 확 이렇게 빼면 안 된다. 빼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그 환자가 다시 중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출구 전략을 시스템 문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병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받고 일반 병실에서 오랫동안 재활 훈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스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전염성 문제이기 때문에 시스템 문제가 없었는데 절연시키고 붙이지 않습니까? 절연시키고 붙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종전에 생각지 못했던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바이러스 쇼크가 오지만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것을 붙이면 빨리 회복되는 거다. 증시도 빨리 회복되는 거다. 거품도 빨리 회복되는 거다. 그것 빨리 발생한다. 인플레도 빨리 발생한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출구 전략은 인플레를 잡는 게 목적이다. 시스템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인플레를 발생하는 게 극복하는 게 급진전 출구 전략의 이렇게 목적이다 하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인플레 기대 심리를 차단시키는 게 부동산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느냐 하는 측면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오르는 심리를 차단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처럼 네트워킹 효과가 크고 사이클의 심리적 효과가 클 때는 기대 심리를 차단시키는 게 좋거든요. 기대 심리는 미직하면 사실상 더 기대 심리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면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든가 루카스라든가 뮤스라는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기대심, expectation hypothesis 보면 기대심리는 급작스럽게 이렇게 급진적 전략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성장 훼손만 되지 않으면 저 급진적 출구 전략에서 사실 그 인플레를 잡으면 미국 경제가 좋지 않느냐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미크론에 대한 완화 문제는 지난 마지막 회의에 경기와 통화정책 간의 미스매치 부분에 대한 완화를 시키는 각도에서 요 인플레도 잡지 않겠느냐는 이렇게 월가 기대가 나오면서 3대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미국 증시가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고 있는데 왜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네. 이것까지 이제 달아주셨습니다는 재산 여러 가지 지난 4일 이번에 반등하기 전에 4일 연속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산타랠리에 대해서 비관론도 많았었죠. 그렇죠. 네, 그런 과정에서 최소한 산타는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일 연속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산타랠리가 뭐냐? 그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가에 대해서 잘 아시는 유동원 본부장 뒤쪽에 방송을 하시죠. 그렇죠. 요즘 천슬라돼서 네.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분인데요. 그분한테 증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랠리면 주가가 몇 포인트 올라가야 됩니까? 하는 이런 쪽인데 말씀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연성 있는 이 랠리에 대해서 지금은 산타 랠리보다는 1월 효과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지금 코로나 문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오미크론 문제에 대한 증증 보고서 이런 문제가 재봉쇄 우려 줄어들었죠. 이제 먹는 되면 당연히 백신에 대한 공포증도 좀 없어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증증 보고서도 이렇게 증증 문제도 우려가 완화됐죠. 이런 상태에서 미국 내부에 지금 걸려있는 증시 악재들이 다 해소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 12월 15일 날 임시예산안, 연방부채 한산, 그래서 미국의 디폴트 우려 줄어들었죠. 그리고 조 맨친의 밀드백 문제, 요 문제에서 BBB 액트 문제, 국가재건법 문제죠. 그래서 요 맨친의 저주라든가 맨친의 반란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는 이건 바이든과 대타협이 높은 것 같습니다. 요 문제도 이제 극복된다. 그러면 또 다른 증시 악재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문제가 많이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리더십이 다시 회복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그 산타를 어렵게 하지 않았지만 자, 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해서 제너럴 이펙트 그리고 내년 1월 20일 날 취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뭐 미국은 취임 앞두고 인위적으로 증시를 띄우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는 최소한 증시적인 측면이나 경기적 측면에서 비우호적인 정책은 돌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산타 랠리에 대해서 사실 그 시청자분의 큰 기대만큼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월가 입장에서는 제너럴 이펙트에 대한 네. 기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지금 1월 휴가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미국의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오늘 그 시장의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3일 연속 상승하고 S&P라든가 나스닥은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거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죠. 그리고 다우존스도 거의 근접해 있는 네. 상태고 그래서 월가의 또 다른 관심은 사실 올해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끝나느냐 이것도 새로운 관심사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국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상징 효과의 이해는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올해 연초에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동학개미와 미국 주식을 추천했던 서학개미와 이렇게 모습을 볼 때 역시 환율의 측면이든가 미국 경제의 새 주도력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 서학개미 분들 미국 주식이라든가 GBK 글로벌 브로커레이지가 투자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맥락과 일시온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코스피가 3,200선이 넘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는 좀 정책 요인이 많이 개재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정책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는 여러 가지 우리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 그 방역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락가락했던 문제, 사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좀 두 차례 올린 문제 이런 그 정책적인 문제 부분에 이어서 우리가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까 이런 기대가 있는데 우리 이제 3,000선 회복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좀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힘을 얻으면서 잠시 후 열리게 될 한국 증시에서도 삼성전자는 8만 원,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재탈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가 8만 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입장에서 전제 조건은 상당히 좀 안 되면 이렇게 좀 적은데요. 어제 그 장중한 때 8만 원이 우리 정 PD께서 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종가 기준은 79,900원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한국의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이런 비중으로 볼 때 삼성 주가가 오르면 한국의 코스피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2,998 정도 그래서 3,00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그 아침에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어제 개별 종목을 얘기했던 시각에 있어서는 최근에 보면 길게 보면 육중전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삼성전자 주가 간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주가는 이렇게 전앵커께서 마감 지수를 방송 전에 이게 마감되기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체크해서 시청자 여러분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올 4월 달 이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추세적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연초에 96,000원 선에서 한때는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선 깨졌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저렇게 지금 주가적으로 쭉 올라가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깎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떨어졌죠? 네. 근데 육중전회가 끝나고 나서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삼성전자 주가는 같이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제 미중 간 마찰 부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중 간 마찰이 악재가 아니라 한국의 대표 협정에 해당되는 삼성전자 반도체 협정은 사실 미중 간 마찰에서 어떤 쪽으로 줄타기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중국 쪽으로 오면 우리가 피해가 되는 거고 미국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사실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네. 구조다.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한국의 그 기업들은 글로벌 추세를 잘 읽고 있기 때문에 친미 원중 이런 체에서 미국에 친했던 그다음에 중국을 멀리했던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자
삼성전자 주가 간에 미중 간 반도체 굵기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사실 우리 주가가 올라가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아침에 정캐스께서 이렇게 미중 간에 이렇게 마찰이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네. 있습니다 하는 쪽도 이렇게 제 이름을 짚어봤었죠. 보면서 네. 이렇게 방송을 해주는 적이 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는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주가 종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크론 주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한 4.5% 정도 상승을 했죠. 굉장히 크게 상승했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감 지수를 좀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나 상승을 했습니다. 1% 네네. 넘게 올랐네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또 우리 업장에서는 우리 반도체에서는 마이크론 주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마이크론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점을 강화해 볼 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삼성전자가 8만 원 회복하고 아마 삼성전자가 8만 원 회복하면 SK 하이닉스 올라가겠죠? 그러면 저는 뭐 종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는 비중으로 볼 때는 코스피도 3천선 재탈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연초에 10만 전자, 10만 전자 기대했던 분 입장에서는 8만 원이 회복되는 게 굉장히 기대에 무퍼고 네. 미퍼고 그다음에 코스피가 한때 3,200 가다가 지금 3천선 회복하는 게 굉장히 선물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는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한 달 전에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 또 무너지고 코스피도 2,900 떨어지니까 그때 옴니크론 발생과 함께 이번에 어떤 이렇게 대학 교수님께서 앞으로 주가가 좀 굉장히 떨어진다는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그런 측면인데 그런 대비해 봐서는 상당히 좀 다양한 일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분의 이 서로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한국의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 회복, 코스피가 3천 재탈한 이 의미를 각자 나름대로 부여하시겠습니다는 어려울 때 생각하면 한 달 전 어려울 때 생각하면 그나마 다양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을 하면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지고 들어오면 반대로 상승하는 이런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대목이 이제 기업인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4대 그룹에서 이렇게 전부 이 문제를 좀 많이 말씀을 이렇게 강의를 이제 하다 보면 그런 문제를 좀 많이 얘기하는데요. 요게 이제 8월 달 금리 인상, 한국의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이렇게 외국인 자금과 환율과의 관계가 많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8월 기점에서는 증시가 이탈했기 때문에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이 이탈했기 때문에 증시 이탈 쪽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환율이 올라가겠죠. 근데 금리 인상 전에는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서 이탈하더라도 환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비탄력적이죠. 예.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에 증시 이탈하면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면 환율이 바로 올라갔습니다. 탄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채권 시장에 완충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자막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채권 시장은 금리 인상 전에 완충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 전에는 금리 인상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금리 인상 전이니까 채권은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증시로 이탈했다 하면 그게 바로 환율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채권 시장에 잡아뒀죠. 그래서 증시에서 채권 쪽으로 머니 무브 현상이 발생했죠. 네. 그래서 사실상 환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증시에서 외국 자본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때 많이들 그렇게 지적을 하셨죠. 환율은 올라가지 않는 비탁적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금리를 인상하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채권의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한다 보면 바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겠죠.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메커니즘대로 지금 이제 자금이 들어오죠. FOMC 자금이 들어오죠. 환율이 1990원, 1190원 가다가 환율이 떨어집니다. 아까 서상현 본부장께서도 오늘 증시는 외국인의 이렇게 향방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이번에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만약에 채권이 완충 기능하면
증시로 들어오는 자금이 적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죠. 증시에 들어오는 외국 자본이 들어가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채권이 한번 걸러주면 들어오는 걸 걸러주면 코스피가 올라가는 폭,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폭이 자 들어온 자금이 전부 증시로 들어와야 되는데 채권이 들어오니까 올라가는 폭이 적죠. 비탈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채권 부분에 완충이 없으니까 자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사실은 그 지난 3일 동안 잘 외국 자본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한 1조 원 정도도 안 됐을 겁니다. 정 PD께서 우리가 외국인 자본 일벌을 한번 들어온 것 좀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걸 좀 보면 준비가 된 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그렇게 많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 21일서부터입니다. 329억, 4천억, 2천억 이렇게 해서 1조 원도 안 돌았는데 네. 삼성전자 주가가 빨리 올라가고 코스피가 사실 비관론과 달리 3천선 바짝 다가서거든요. 왜 그럴까? 채권 부분이 완충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한국의 증시로 바로 들어오는 거고 한국의 증시하면 국가를 사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사는 거고 삼성전자 되면 자 삼성전자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자 한 달 전에 7만 원 선이 지금 8만 원 선 바짝 다가서고 코스피가 2,900 무너지던 것이 3,000선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시청자분한테 다소 어려운 얘기냐. 요 상관관계를 자꾸 보여주는 거거든요. 상관관계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변하거든요. 왜냐? 지금은 종전의 이론과 규범과 간섭이라든가 기술적 분석이 맞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동이기 때문에 한국경제TV나 우리 현재 나가서 글로벌 마케팅이 왜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시청자분을 위해서 나가시겠습니까? 자꾸 종전의 이론과 관습과 차트, 책상머리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최근에 작동하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비교적 엊그제까지 비관론에서 빠르게 올라가는 배경이다. 환율도 그렇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환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대체로 우리가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선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더 이탈할 것이냐 빠질 것이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1,200원 선을 이탈하면 미국의 급진적인 추구 전략과 함께 지금 터키라든가 칠레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취약 신흥국들은요. 지금 터키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칠레는 지금 35세 젊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요. 많이 국정 운영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 훌륭한데요. 네. 국가의 그 통수권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는 사실 이렇게 위기 때는 좀 이렇게 경륜이 많고 젊은 사람들도 경륜이 많고 포괄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경험이 없으신 분이 또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중남미의 핑크타이드 좌파 물결과 함께 굉장히 어려운 난국의 상황을 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외환보유가 풍족한 국가다. 취약 신흥국에서 문제가 터지더라도 지금 아주 심각하게 터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외국 자본이 들어올까? 우리는 외환보유가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세종대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려울 때 어렵게 보는 우리가 이해한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 정부에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해서 그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외환보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취약 신흥국이 우리의 전용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는 가능성이 제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급진적 출구 전략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환율 부분에 채권의 완충기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외국 자본 들어오고 증시에 전부 들어오면 대표 업종 사는 거고 대표 업종 삼성전자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3,000선 바짝 다가서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국가보다 기업에 대한 기대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어제 설명이 좀 제가 부족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또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굴지에 이 방송을 보시는 회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려서 나름대로 외국 자본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증시적인 측면에서 주목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대목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그 회장님한테는 어제 그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Founders Mentality에서 그 자료가 제가 한 20페이지 정도 보고서가 있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 입장에서는 요걸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고적으로 그러는데요. 지금은 이제 기득권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지금 원시경제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루비닉에서는 이렇게 수직 절벽형
그 다음에 로켓 반등형, 버냉키장은 V장 이렇게 해서 서로가 동시대에 있는 세계 경제 문제에서도 그동안 예측력이라든가 예측 모델이라든가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그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네. 근데 루비니 교수는 수식 절병형, 버냉키장은 V장 이렇게 되거든요. 인플레 문제도 자 일시적이다 해서 그 짧은 순간에 뭐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왔죠, 스태그플레이션 나왔죠, 슬로우플레이션 나왔죠. 지금은 고성장의 고물가 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면서 네. 지금 페드의 통화 정책도 확 변하는 이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랜드러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거 기억나시죠? 땅 따먹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기득권이 없다. 기득권이 없으면 오로지 뭐냐? 기업이 기득권이 없이 창업을 할 땐 창업자 정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파운더스 멘털리티가 중요하다. 이게 한번 해보자 하는 정정 정신이다. 정정 정신은 뭘까?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현장 중시를 해야 된다. 책상 머리만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인의식들이 많습니다. 이게 나쁜 표현을 쓰면 이렇게 이기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극수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 전 앵커랑 같이 시청자분이랑 같이 제가 이렇게 4대 그룹의 H그룹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CFO분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전 세계가 이기주의 보호주의를 갑니다 하면 이거 쫓아가야 됩니까? 안 쫓아가야 됩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과거 다자제론을 할 때, 과거 다자 채널을 볼 때는 이기주의 보호주의가 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안 좋습니까? 트렌드라는 것은 네. 나쁘더라도 트렌드입니다. 나쁘더라도 전 세계가 이기주의, 보호주의 보이자면 과거의 다자주의 입장에서 나쁜 거지만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간다면 그것이 뭐냐 트렌드입니다. 예. 그 트렌드를 외면하고 자 과거로 돌아가겠다 하면 결국 기업이 탈락되는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 앵커 같은 훌륭하신 분들 다 소셜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두들기면 정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것처럼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들이 필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사실상 김남도 교수가 나노나도를 표현해서 예. 각자 이렇게 합니다는 가장 그럴 때 소중한 것이 조직의 결합력, 주인의식, 소명의식 이것이 규범에 의존하고 이론이 의존하고 간섭이 의존할 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뭐냐 이게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한국에 보면 지금은 국가보다는 기업을 믿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외국인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청자분 아시죠? 지금은 기업이 국가 권력보다 위에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올해 테크러시에서 올해 세계 경제를 이렇게 분석할 때 테크러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업이 우위인 시대에서는 국가가 다소 잘못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삼성전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어제는 이제 밝은 웃음을 폈습니다는 이렇게 심각해서 자 이렇게 내년에 가는 상태에서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인사절도 바꾸고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되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요인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무엇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시가 좀 잘 흘러가고 있어서 다행스러운데 그래도 어려운 대응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오미크론 발생하고 네. 나서 증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비관론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가 종전에 볼 수 없는 폭락이다 하는 이런 쪽에 사실 그 모 대학 교수님의 이렇게 전망도 있었습니다는 예. 결국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산타랠리를 어렵게 하지 않는 살타 그 크로스를 어렵게 하는 이런 장세가 이렇게 되는 데에는 한국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리고 투자하는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는 그래도 이렇게 한국 경제가 자꾸 어렵다 하는 극단적 비관론 신중하게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는 극단적 비관론은 우리가 연말 연시의 최대 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렇게 균형의 미학을 강조하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는 결국은 현금도 갖고 있고 글로벌 테마 ETF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배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대 성과를 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변동성인데 가장 잘 버텼습니다. 그럼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넓고 글로벌적인 넓고 그다음에 긴 안목으로 내년에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짜면 좋은 시점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에 들어갑니다는 네. 내년에 이렇게 보다 넓고 그다음 긴 안목으로
글로벌 그 포트폴리오를 짜실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꼭 8만 원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3,000선 재탈환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